안녕하세요. 첫 시간은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등장 배경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알고 그와 관련된 제3섹터, 사회서비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치타공대학 농업경제학 교수인 무하마드 유누스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만연한 빈곤 문제 앞에 교실의 이론은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76년 어느 날 유누스는 우연히 42명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단돈 27달러의 고리대금을 갚지 못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유누스는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27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갚으리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얼마 후 그들은 유누스를 찾아와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들은 스스로 일에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7달러가 42명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경험한 후 유누스는 1979년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그라민 은행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그들의 자립을 돕자는 그의 기획은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설립 이후 방글라데시 전국에 걸쳐 830여만 명이 총 14조 3천여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일반 은행이 외면한 가난한 이들은 담보와 연대 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무려 97%가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60%가 빈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공로로 유누스는 2006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라민 은행과 같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조직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사회적 가치에 있지만 수단은 영리 기업과 같은 비즈니스입니다. 영리 기업처럼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판매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산을 하고 철저한 경영 합리성을 중수하며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과 전략의 목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옥스퍼드대 스콜센터 개관 연구원이자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 컨설턴트 킴 알턴은 기업을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쪽에 가깝게 표시되어지는데 그렇다고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만 주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양자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업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의 목적에 공감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본과 재능을 기꺼이 사회적 기업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성격을 두루 갖춘 탓에 사회적 기업을 하이브리드 조직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조직의 목적과 활동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한 기업의 유형을 보면 사회적 기업의 특징과 위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 속한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조직 형태를 보았을 때 미국은 비영리 조직, 유럽은 협동조합, 일본은 시민단체격인 비영리 조직인 NPO, 우리나라는 비영리 조직과 상법상 회사가 혼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정의할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공익을 위한 민간기업, 영리 목적의 사회사업,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 비즈니스로 창출된 이익을 주주나 소유자에게 분배하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조직, 저소득 소외 계층에게 일자리와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 수익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수입 창출 벤처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사례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기업적 전략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되 공익을 추구하고 특정 경제, 사회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며 사회적 소외와 실업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모든 민간 활동이라 하고 있고 영국의 통상산업부는 지역사회의 목적을 위해 이익금이 재투자되는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기업이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또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 유럽의 연구 네트워크인 EMES가 제시한 7가지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좀 더 명쾌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이끄는 사회적 기업가의 자질과 추구하는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 혁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기업가의 대부로 불리는 아쇼카 재단의 빌 드레이트는 사회적 기업가를 일컬어 변화를 창조하는 사람이라 표현하면서 사회적 기업가는 물고기를 주거나 낚는 법을 가르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업을 혁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빗 본스타인, 아더 브룩스, 그레고리 디스 같은 사람들은 기회를 인식하고 추진력을 지닌 사람, 강한 성취 욕구와 독립심, 운명에 대한 도전적 성향을 지닌 사람,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혁신가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체계적으로 자기를 교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기존 틀을 과감히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 강한 윤리적 동기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를 후원 육성하는 아쇼카 재단에서는 사회적 기업가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성, 추구하는 바가 얼마나 새롭고 문제 해결의 독창성이 어느 정도인가. 둘째, 기업가적 자질, 아이디어가 얼마나 자기 안에서 체화된 것인가. 그래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현실주의자인가. 아이디어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를 뒷받침할 사회와 동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경제가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생산하다 보니 자원 고갈, 환경 파괴가 수반되었고 자유 경쟁 체제 아래서 소수의 기업과 사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는 장애인, 고령자, 저교육자, 장기 실직자, 모자 가정, 결혼 이주자, 세터민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를 가르쳐 시장의 실패라 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산하기구를 만들고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전력, 수자원, 도로의 건설 등 사회가 요구하는 인프라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기업을 만들고 복지 프로그램도 확충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 조직의 비대와 관료화를 발생시켜 시장 효율성을 저해시켰고 이를 가르쳐 정부의 실패라 합니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이를 합쳐 경제의 외부 효과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의 외부 효과를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기업적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공통적 이익인 공익은 그간 정부, 즉 공공부문만이 만드는 것이라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통치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전환되어 가면서 민에 의한 공익, 즉 기업 활동을 통하여 국민 대다수의 선량한 이익 증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유누스 박사의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은 통상적으로 정부와 비영리 단체, 기업이 각각 나누어 수행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유누스 박사는 이를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 사회가 당면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그라민 은행이라는 기업의 성과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경제 위기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정책 추진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실업자 빈곤계층이 양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 단계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정부는 빈곤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빈곤계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자활공동체 사업을 촉진하였습니다. 현재의 사회적 기업 다수가 이때의 자활공동체 사업을 통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3년 이후입니다. 2003년에 들어서면서 경제는 성장하지만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의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외환위기 당시의 공공근로사업과 차이를 보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정부가 사업 내용을 정하고 정부가 고용 주체가 되어 사업을 전개하는 데 반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민간이 시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개발한 사업에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2003년 73여 원의 예산에 참여 인력은 2천여 명이었지만 점차 확대되어 2009년에는 1조 5천억 원 예산에 16만여 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는 공급되지 않는 보육, 간병, 보건 등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 성과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성장한 조직들 중에서도 다수가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직 인증받지 않은 경우에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탄생하게 된 더 근원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이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이를 통해 능동적이며 예방적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철학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은 일시적인 이벤트성 사회 기부 활동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었으며 정부는 심각한 취업난에 놓인 국민, 그리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정부 재정에 의지한 단기 저임금 일자리를 열악한 사회 서비스의 영역에 접목시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육성의 배경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능동적이고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토대를 마련한 정책과 향후 우리 사회적 기업의 비전을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제정되고 2007년 시행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일자리가 중시되는 고용 성장 시대에 정부가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일방적 재정 지원 사업과는 달리 자발성에 기초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지원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의 내용과 기한에 한계를 두고 사회적 기업과 스스로 기업의 활동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증 사회적 기업 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정부가 적극적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외형적 모습일 뿐 실제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지원자의 역할만 하였고 사업의 내용은 모두 민간 차원에서 기획하고 집행되어져 왔습니다. 이를 통한 능동적 복지,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인 시대가 도래한 이상 정부의 개입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또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초기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과 관여 속에서 성장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 역시
사회적 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그간 양적 팽창을 유도하는 육성 중심 정책에서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 육성 중심으로 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프로보노와 같은 광범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재정 지원 일자리를 지속 가능 일자리로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 사회적 기업을 통한 윤리적 소비, 사회 공헌활동, 문화 형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이뤄진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변화도 사회적 기업의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빈곤 계층 중심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2000년대 이후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복지를 지향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관 중심의 폐쇄적인 복지 공급 구조를 능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민간에 위탁 공급케 하는 세계 주류와 부합하는 변화였습니다. 유럽과 같이 이러한 복지 정책의 변화는 사회적 기업 발전에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 정부, 그리고 자선단체의 세계 위에 점점이 떠있는 외로운 성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 사이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 간의 연대의식이 존재하며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 조직으로서 서로에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될 수 있고 투자자도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간의 거래는 사회적 기업을 더욱 힘있는 경제 조직이 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밀도 있게 형성된 경우 이를 사회적 경제라고 부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회적 경제는 영리 기업의 시장 경제와 전혀 다른 원리로 구성되며 시장 경제를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발전해 나갈수록 우리 사회가 훨씬 활력 있고 정의로우며 공정한 환경에서 저마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사업의 등장 배경과 개념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유럽, 미국 등 선진 각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